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제가 뭐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또 살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센스만,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이것만 지키면 영어 는다라는 에센스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한 남자 이성주 영어 공부 이야기.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영어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영어를 안 배우거든요.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주로 미국놈 말이라 그래요. 미국놈 말. 그게 영어예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놈 만나면 항상 이렇게 때려부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놈하고 제가 막 친구도 되더라고요. 석사를 하면서 또 국제 컨퍼런스에도 되게 많이 갔어요. 왜냐면 제가 쓴 아티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서 발표를 하고, 이거는 CSIS라고 그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띵탱크예요. 여기서 주로 북한의 전략을 이제 백악관에 이제 주는,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그런 데고,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빅터 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띵탱크였어요. 이거는 올랜도라고, 제가 그 책이 이제 론칭 될 때 그때 2014년 6월 달에 올랜도 미국의 그 가장 큰 북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도 또 제가 제 책이 그 해에 나온 청소년 이제 건장 도서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가지고 연설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연설이, 제가 몇 분 주냐니까 저한테 3분을 준대요. 아니 3분을 주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가 북한에 살아왔던 16년을 이야기할 수 있냐. 근데 무조건 3분만 이야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그거였어요. 단어 3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이 책에 대해서는, 이 책은 hope, courage, 그리고 love 3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 희망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북한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courage는 뭐냐면은 제가 북한에서 싸우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하면서 살아남았던 것은 용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용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나온 용기였어요.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 용기도 저는 찾지 못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라는 말은 왜 했냐면 이게 우정도 될 수 있어요. 왜 했냐면은 단순히 나만 잘 먹고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친구들 버리고 혼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친구들을 내 형제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없었으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책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뭐 호주 이런 데서 상들을 줄줄이 받아요. 제가 영어를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영어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처음부터 잘했으면 아마 책 못 썼겠죠.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15년 전에 ABC들을 처음 알았어요.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개교일에 최초, 저희 학교가 65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최초로 0점 받았어요. 0점 받은 게 너무 또 창피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영어 성적은 끝나면 항상 선생님이 1등부터요 5등까지 읽어주고요, 마지막 꼴등, 마지막 3등을 항상 읽어줘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식으로 공부했어요. 단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 열심히 외웠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 있을 거예요. 50개를 매일 외웠어요. 그 다음날 5개 남아요. 그렇죠? 일주일 지나면 5개도 안 남아요. 항상 머리가 항상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을 외웠어요. 동명사, 전치사, 투부정사, 분사구, 뭐 분사절, 이해되세요? 영어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용어들이에요. 포기했죠. 그렇게 하고 19살에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요. 기숙학교였어요. 이 학교는. 학교에 들어가니까 저 영어가 2과목이 있었는데 회화반이 있었고 독해반이 있었어요. 회화는 미국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였어요. 이름이 에이미라는 선생님이었어요. 아침에 가면은 에이미 선생님한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럼 에이미 선생님이 저한테 막 해주는 말을 수첩에 그냥 받아 적어요. 들리는 대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걸 에이미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요. 처음에 에이미 선생님이 한 이틀 동안 화가 났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자기랑 장난을 한 줄 알았대요. 나중에 설명을 했죠. 선생님, 그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준 책이 니모, 슈렉, 그리고 알라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알라딘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알라딘은 영어라기보다는 인도식 영어예요. 그래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알라딘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매일 영어 공부를 하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영어 공부 방법도 모르니까 매일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안 느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봤죠. 매일 보라고 해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를 다 보면 내용은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덮으면요, 표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화 보듯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 영화 엄청 많이 봤을걸요? 아마 최소한 50편은 넘게 봤을 거예요. 그죠? 영어 안 늘잖아요. 10년을 공부해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 영어를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학문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으로 언어를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언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반복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화는 거의 다 빵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1살 때 호주에 제가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랑 호주의 학교랑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한 40일 동안 호주에 체험하러 갔어요. 그때 만났던 홈스테이 부모가 그 홈스테이 아버지는 외교관 출신인데 일본에 오랫동안 계셨고, 어머니도 그 홈스테이 엄마도 일본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분이 혼자 일본말을 독학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집에 가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랭귀지 스쿨이었죠. ESL 들었는데도 막 이해도 안 되고, 항상 집에 돌아오면은요, 항상 제가 올 타이밍에 만화를 항상 틀어줬어요. 만화를 보면요, 21살이었어요 그때. 만화를 보는 애들이 몇 살인지 7살짜리 손자애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걔들은 춤추고 저도 막 따라서 하고, 항상 만화를 보고 끝나면 그 홈스테이 엄마가 저한테 스크립트를 항상 줬어요. 그 만화에 대한 스크립트를. 그거를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전에 큰 소리로 항상 읽고 자라 했어요. 그걸 했죠. 40일 동안 영어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근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붙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부터 플래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플래닝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찾아냈던 방법이 5단계 영어 공부 방법이었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영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저 이야기 다 까먹고, 이성주라는 사람 북한에서 왔고 책 썼다, 끝.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알고 그러면 5단계 영상 영어 공부가 뭘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됩니다. 준비물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노트 한 권이에요. 그리고 영상,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영상 스크립트예요. 파인딩 니모, 오늘 가셔가지고 구글에요, 파인딩 니모 스크립트 치세요. 그러면 스크립트 다 나와요. 다운 받으세요. 쉬워요. 그리고 펜 필요합니다. 펜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필요해요. 핸드폰 없는 사람 제가 사드릴게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끝이에요. 1단계 자막 없이 영화 보면 분위기 파악합니다. 니모 봤을 때 뭐 물고기 나오고 막 산호초 나오고 뭐지, 뭐 다큐인가? 이런 물고기 나오고 산호초 나오는 영화구나. 분위기 파악해요. 그리고 분위기 파악했는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때 2단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20분 봤던 그 내용을 자막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파악돼요. 그 다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에서는 20분 봤던 그 내용을 그냥 자막 없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가 이해되는 부분은 넘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이 표현은 꼭 익히고 싶다. 그리고 발음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안 들리는 표현, 그런 것은 여기다 적으면서 하세요. 그리고 항상 단어 정리도 해야 되고. 제가 그 책에다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요, 보통 20분짜리가 한 40분 걸려요. 근데 이게 개인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40분 좀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스크립트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스크립트를 보고 이걸 보거든요. 스크립트 보면요, 안 늘어요. 스크립트 보면은 영상 볼 때 항상 스크립트가 머리에 이제 맴돌아 가지고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스크립트 단어만 계속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요대로 하고 스크립트는 다시 볼 때가 있어요. 4단계에서 뭘 하냐면요, 20분 동안 봤잖아요. 20분 동안에 그 스크립트를 큰 소리 내며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필사하세요.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라이팅이 늘까? 늡니다. 2단계에서 뭐를 하냐면요, 리스닝하고 스피킹 연습을 해요. 나중에 이제 되면은 여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뭐 아빠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따라 흉내내 보세요. 만화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알라딘 이런 영화 말고요. 막 이렇게 뭐 약간 뭐랄까 발음이 막 인도 발음 이런 거 말고 만화가 좋은 이유가 이 만화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성우가 해요. 엄청 클리어해요. 특히 왜냐면 만화라는 건 어린이용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는 클리어하게 해야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발음이 교정돼요. 그리고 4단계 아까 여기서 뭐가 되냐면요. 리딩하고 라이팅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5단계 이거를 하면은요. 니모가 파인딩 니모 같은 경우는 80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20분 20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주일이면은 한 영화를 사이클을 끝나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1회 했죠. 똑같은 방식으로 2회, 3회, 4회, 5회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자막 없이 한번 영화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100% 다 들려요. 근데 니모만.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12개를 1년에 완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영화에 쓰는 패턴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 패턴의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평생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게 12개 안에 다 농축돼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12개 구슬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냐면 나중에 문법을 공부할 때 이게 끼워 맞춰져요. 아,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면 영어가 정립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이 방법을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5단계 방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저는 그거였어요. 오바마 스피치였어요. 그리고 테드 영상이었어요. CNN 기사였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았고 라이팅은 아까 제 이야기를 영어로 쓴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영어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소통이다. 그리고 영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습득이다. 그리고 영어는 항상 한국에서 말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읽기, 듣기. 학교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거 해요. 그리고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항상 이거를 강조해요. 근데요. 이게 있어요. 영어는.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영어가 도움이 안 돼요. 쓰기가 엄청 중요해요. 제 방법대로 하잖아요. 영어 내 영역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영어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예요. 여러분 영어 잘한다면 뭐 하시려고 그래요? 영어가 목적이 되면은요. 영어를 마스터한 다음에 길을 잃게 돼요. 내가 이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영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꿈일 수도 있어요. 영어 공부할 때 왜 하는지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왜 하지? 질문 없는 공부는 시간 낭비예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할 바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이익이에요. 왜냐면 1시간 일하면 7,000원, 요즘 시급이 7,000원인가요? 7,000원 주거든요. 영어는 나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만든다. 제가 장기를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장기 배울 때 항상 긴장하니까 제 말만 보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루는 제 스승님이 오더니 머리를 딱 때리더니 이놈아 머리 들어 이러는 거예요. 머리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장기판이 보이더라고요. 영어를 하면은요 한반도가 보이는 게 그러니까 한국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굳이 한국 회사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국 회사도 한번 보세요. 외국 회사는요 정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80대 할아버지도 외국 회사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